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구조 덱이 어떤 거냐면 양쪽에 포인트를 둬서 그 양쪽에서 추가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일단 덱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포인트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를 F로 두고 하나를 리어로 두었을 경우에 이 F에 대한 이 위치점에서 추가 삭제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리어에서도 추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덱은 그런 양쪽에서 추가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형태고, 자료 구조이고, 처음에 프론트하고 리어에 대한 값은 널로 초기화가 되어 있겠죠. 널로 초기화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노드를 추가를 시킨다. 그럼 노드를 이제 동적 할당을 시키고 노드를 n이라고 적겠습니다. 노드를 동적 할당을 시키고 프론트와 리어가 가리키게 됩니다. 가리키게 되고, 다음으로 이제 노드를 추가를 시킬 때 프론트 위치에다가 추가를 시킬 수도 있고 리어의 위치에다가 추가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일단 프론트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위치에다가 추가를 시킬 경우에 프론트의 첫째 항, 요 노드 사이에다가 노드를 추가를 시키는 그런 개념인데, 그 첫 번째 항에다가 노드를 추가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 노드를 추가시킬 경우에 동적 할당으로 노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게 이중 연결 리스트이기 때문에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현재 노드의 L링크를, 레프트 링크를 얘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하려고 하는 동적 할당한 노드의 R링크를, 라이트 링크를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링크로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이 프론트 포인트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가 바뀌고 결과적으로 프론트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리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리어 자체는 현재 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밀려나가게 되겠죠. 다시 그려보면 지금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하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추가시킨 노드고, 원래 하나 있던 노드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중 연결 리스트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중 연결 리스트니까. 그런 다음에 리어 포인트가 얘를 가리키고 있겠죠. 노드를 추가시키는 개념은 이런 식이고, 리어 위치에서 추가시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 추가를 시킨다. 그러면 이제 노드를 동적 할당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노드의 R링크, 요거의 R링크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하려고 한 동적 할당 한 이 노드의 L링크를 연결시킨 다음에 리어 포인트를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동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겠죠. 다시 그려보면 노드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고 이중 연결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고 리어가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추가에 대한 거는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할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이고, 이제 삭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에서도 폰트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하고 이어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대한 노드를 삭제할 수가 있는데, 이 폰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에 요거를 만약에 삭제하려고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얘 노드의 알링크의 요 노드를 이 폰트가 얘 먼저 가리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먼저 가리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삭제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얘 레프트 링크를 요거를 이제 널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얘는 삭제가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제 폰트가 덱 버퍼에 노드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개념은 여기까지고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데이터가 하나가 있고,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 구조체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더가 필요합니다. 덱 같은 경우에는 두 개에 대한 위치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헤더를 따로 만들어준 거고, 만약에 헤더를 안 쓴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노드에 대한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가 필요하겠죠. 두 개가. 클래스를 보면은 클래스 내부에 폰트하고 리어에 대한 포인터가 있습니다. 아까 헤더에 대한 포인트, 그 헤더 내부에 노드를 가리키도록 설정이 해놨죠. cpp 파일의 소스 파일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동적 할당을 시켜서 그 헤더를 동적 할당 시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럼 얘네들은 이제 노드를 가리킬 수가 있겠죠. 얘 자료 구조체 내부에 노드를 가리킬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멸 부분에서는 먼저 메모리를 전부 소멸시킨 다음에 폰트와 리어를 딜리트를 시켜줍니다. 메모리 소멸을 먼저 보도록 하면, 폰트가 가리키는 노드가 이제 널이다. 널이 아닐 때까지 루프를 계속 돌린다. 이거 이제 데이터가 존재할 때까지 계속 루프를 돌리는 거죠. 루프를 돌려서 폰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삭제자에다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폰트를 옮겨주고 삭제를 시킵니다. 삭제자를.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리소스가 다 소멸이 되겠죠. 네, 리소스 소멸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어드 폰트와 어드 리어, 어차피 이건 두 개의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폰트 어드하고 딜리트 어드에 대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 폰트를 먼저 보도록 하면, 먼저 노드를 동적 할당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매개 변수로 들어온 데이터를 그 동적 할당한 객체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고, 이제 폰트가 가리키는 노드가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덱 버퍼에 자료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버퍼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폰트와 리어에 대한 그 헤더 포인트가 하나의 노드를 가리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만약 덱 버퍼에 노드가 이제 없다. 덱 버퍼에 이제 노드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연결을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폰트의 노드에, 지금 폰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L링크를 새로 추가하려고 하는 그 노드로 연결시키고, 이번에 새로 추가하려고 하는 R링크를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연결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론트에 대한 노드를 새로 추가한 노드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럼 이중 연결 리스트가 연결이 되고 프론트가 새로 추가한 노드로 연결이 되겠죠. 추가에 대한 개념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삭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할 경우에는 언더플로우 검사를 해줘야 되니까 is empty로 언더플로우를 검사를 해주고 덱 버퍼에 데이터가 없다 라고 하면은 임시 객체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리턴을 시킵니다. 여기 언더플로우 검사를 하는 걸 보면은 프론트에 가리키는 노드가 없다 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true를 리턴시키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돌아와서 remove 프론트가 아니고 delete 프론트, 이제 언더플로어가 아니다, 덱 버퍼에 데이터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노드를 삭제해야 되니까 그 노드를 삭제자에다가 임시로 두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리턴 시켜야 되니까 그 데이터도 임시로 둡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버퍼에서 데이터가 1개일 경우에 그 1개를 리턴 시키면 프론트하고 리어를 널로 초기화 시켜야 되겠죠. 그 과정이 이 과정이고, 나는 이제 버퍼에 노드가 2개 이상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이중연결 리스트를 다시 재배열해줘야 되니까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노드를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노드의 rlink로 먼저 연결시키고, 그런 다음에 프론트에 가리키고 있는 그 노드의 rlink를 널로 초기화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만약에 프론트가 하나 있고 얘가 노드를 하나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드가 하나 있고 뭐 너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삭제시키려고 하면은 얘를 삭제시키려고 하면은 먼저 프론트를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시키고 그런 다음에 얘 노드의 rlink를 이중연결 리스트니까 얘가 rlink로 얘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 링크를 초기화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rlink를 널로 초기화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널 과정이 뭐 이런 식이고, 다 됐으면은 이제 임시로 둔 객체를 이렇게 딜리트를 시켜주고 데이터를 리턴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